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나라 꼴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데 급한 대로 국회의장부터 선출해도 되는 건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 투표가 끝난 뒤 우 의원 선출이 선포되자 일부 의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만 볼 뿐 환호하거나 손뼉치는 사람도 없이 그 순간이 잠시 멈춰진 듯 했습니다. 후보자였던 당사자 우원식 의원도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고 이변이라고 쓴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추미애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유도하며 추미애를 추대키로 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입원 중이던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성호, 조정식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설득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추미애로 굳어졌다는 관측이 대세였는데 대이변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무기명으로 치러진 경선 득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2대 민주당 당선자 171명 가운데 16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89명이 우 의원, 80명이 추 의원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선자 171명 중 초선은 71명, 재선은 37명, 3선 이상은 53명인데 추 의원은 초선 당선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 의원은 재선 이상 당선자표를 많이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선 이상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재선 이상들이 강성 지지층의 추미애 추대론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투표를 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총선 승리 후 야권에서 조성된 이재명 1극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당 지도부 행태에 반감을 가졌던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미애는 자신이 장관으로 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 항상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다는 평판도 있었고 그는 100m 밖 미인처럼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대해보면 영 딴판인 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인간이라는 악평까지 나돌았습니다. 한마디로 당을 제 것처럼 갖고 놀던 이재명과 그 핵심 주변인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와 추미애의 독불 장군 같은 위세는 큰 반감을 사고 있으며 언제까지라도 초롱성 같을 줄 알았던 이재명 방탄벽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삽시간에 깨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친명과 반명 세력 쌍방에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상호 의원은 국가의전 서열 7, 8위 정도인 야당 대표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뽑는데 누구를 밀어주고 누구는 빠져라, 단일화해라 하는 식으로 관여했다면 자괴감이 들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한 사람을 거의 황제 모시듯 하고 있는 당이라며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서 중진 의원이라면 다 대표 한번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분위기에서 했다가 개 딸들한테 당할까봐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자유당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했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했겠느냐? 지금 민주당이 바로 그런 분위기 같다고 했습니다.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전부 한 사람을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다가 투옥된 이력이 있으며 문재인 정권 초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캠페인 과정에서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며 대여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즉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재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며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는 운동권 하던 패기와 적개심, 언제 어디서나 상대를 때려 눕히고야 말겠다는 죽어도 고 하는 정신과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미 한물 가버린 운동권식 싸움꾼 역할을 다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15년 이상 한국 정치판을 경험한 입장에서 국회의장이 되면서 한다는 말씀이 나도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공언은 삼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원내대표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입장만 생각하는 저급성을 드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회 대표자의 채통과 의회 운영 그리고 국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제스처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는 협소함을 넘어서겠다고 하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철망으로 둘러싸인 옥타곤 속에 올라가 싸우는 검투사의 용맹스러운 활약상이라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우 의장의 언사는 천박하게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는 4류, 5류급에도 못 든다는 한국 정치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희롱하고 분통 터트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분열과 틈새를 노리는 북한 김정은을 위한 것입니까? 끝으로 제22기 총선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국회의장 경선을 치른 추미애의 경우는 그가 출마했던 지역구에서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신장 일동 총 인구수는 6,950명이고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는 6,46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한 숫자는 7,179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 전체보다 229표를 더 얻어서 당선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처럼 인구수보다 투표 숫자가 더 많은 지역이 전국에 93개 군데였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14,074표, 전현희에게는 14,983표, 곽상원에게 8,805표 등을 보태주어서 원희룡, 윤희숙, 최재형 등 서울에서 18명, 경기에서 추미애 등 14명, 전국적으로는 공주 부여의 정진석 등 58명의 당락을 바꾼 자세한 수치와 도표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최종 169석, 지역 148석, 비례 21석이라는 것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22대 국회의 생사 존폐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존폐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견해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검, 경, 법원, 각 정당과 당락을 가릴 것 없이 출마자들과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서서 까 뒤집고 밝혀야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 줄도 모를 정도로 큰 일인데 이 심각한 문제는 그냥 놔두고 국회의장부터 선출해도 되는 겁니까? 눈 딱 감고 그냥 나가기로 여야가 극비로 합의라도 했단 말입니까? 어떻게들 하려고 이러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